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연스쿨 오픽의 제니스입니다. 자, 오늘 기출 특강은 롤플레이입니다. 드디어. 자, 그래서 롤플레이. 오늘 주제 가구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백그라운드 서베이부터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분야. 우리 여러분 이제 좀 저랑 계속 보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일 경험 없음, 학생 아닙니다. 수강 등록 5년이 지났습니다를 선택을 해서 현재 상황, 공부, 일 관련된 주제들 피해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개인주택, 아파트, 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를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피해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2개 이상은 선택을 하셔야 해요. 여가 활동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은 저 뭘 선택할 거냐면 영화, TV, 카페, 커피, 그리고 공원 가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 이렇게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보기들 같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TV, 그리고 공연, 콘서트 같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카페, 커피, 전문점 가기와 공원 가기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일상적인 그런 루틴 속에 포함되는 것들이라 같이 선택을 해뒀습니다. 취미나 관심사는 음악 감상하기 하나만 선택을 해줄 거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깅, 걷기,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조깅과 걷기는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냥 뭐 조깅은 조금 더 빠른 걷기 느낌이니까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음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셔서 뭔가 운동 관련된 좀 질문들을 최대한 좀 피해보는 게 좋겠죠. 자, 휴가나 출장은 국내 여행, 집에서 보내는 휴가, 그리고 해외여행. 어차피 여행이랑 키워드는 같기 때문에 국내, 해외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집에서 보내는 휴가도 여러분의 일상 느낌이라서 같이 선택해 주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죠. 같이 다른 것과 템플릿을 병행해서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자, 오늘도 5단계 선택할게요. 자, 5단계 선택하셔서 IH 이상 원하시는 분들은 5단계 이상은 꼭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은 5단계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선택을 해주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전체 기출 이렇게 우리 5 콤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롤플레이 보기로 했죠. 가구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Imagine that you want to purchase new furniture for your home. 집을 위한 new furniture, 새로운 가구를 사려고 합니다. Explain what you are interested in buying to a salesperson. salesperson,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죠. 판매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사고 싶은 것을 설명을 하래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구 하나 선택 딱 하는 게 좋겠죠? 나는 가구 이거 사고 싶어요 라고 시작을 해주고요. 그 가구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나열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조금 비교적 쉽다고 느끼는 게 sofa. 그래서 저는 new sofa, 이거 관심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소파의 특징, 재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또는 색, 컬러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저는 가죽을 원해요. leather 얘기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가구들은 여러분이 소파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것의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 수 있죠. 뭐 나는 엄청 큰 게 좋아요. 또는 뭐 중간 사이즈가 좋아요. 또는 small 사이즈가 좋아요. 저는 이번에 small 사이즈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뭔가를 구매할 때는 여러분 가격도 건드려 볼 수 있겠죠? 저는 저렴한 게 좋아요. 또는 저는 제일 비싼 거 사고 싶어요. 뭐 이것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affordable. 조금 비교적 저렴한, 좀 구입하기 괜찮은 그런 가격을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소파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실제로 좀 지금 당장 뭔가 사고 싶은 가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가구 하나 넣어주시고요. 만들어진 이제 소재 또는 컬러, 사이즈, 그리고 가격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롤플레이잖아요. 이때는 인트로 문장도 꽤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이 나 사고 싶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볼게요. Hi, I'm here to.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전화하는 것보다 salesperson을 직접 만났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 가구 좀 사러 왔거든요 라고 여러분이 여기 온 목적을 밝혀주셔야겠죠. 인사부터 해야 돼요. Hi, I'm here to do something. 나는 뭐뭐 하러 왔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지금은 뭔가 구매하러 왔기 때문에 purchase new furniture. 그리고 이 표현 가볼까요? Can you please help me?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실제 여러분이 가구를 사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이거 사러 왔는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시작하겠죠.
암기하시면 돼요. 대신 롤플레이는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Hi, I'm here to 이렇게 시작해 주시고 Can you please help me?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저는 소파를 살 거예요 라고 가기보다는 왜 소파를 사게 되었는지도 넣어보시면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이사를 갔거든요. 그럼 보통 가구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well, the thing is 일단은 I recently moved to a new apartment. 제가 최근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라는 표현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I need this. 그래서 저는 이 가구가 필요해요 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에는 동일하게 가주셔도 괜찮겠죠? 저는 이제 이사를 갔고요. 그래서 새로운 가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특징을 얘기해 줄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 좀 어려울 거야. 특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내가 산 게 없는데 아직.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할 땐 저는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쓰실 수 있겠죠. I'm looking for. 그래서 저는 이 표현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는 가죽 소파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할 건데요. 저는 하얀 가죽을 선택해 볼게요. I'm looking for a white leather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소파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반복을 한다고 틀린 건 아닌데 아무래도 단어가 특히나 바로 다음 문장에 앞에 나왔던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움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I'm looking for a white leather 하고 이게 앞에가 단수 하나였잖아요. 그럼 one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a white leather one 하면 여기서 one은 앞에 있는 소파를 의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여튼 자연스러운 이게 뭔가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질문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좀 비슷한 거 재고 있으실까요? 이걸 넣어봤어요. 뭔가를 구매하러 갔을 때 여러분이 꼭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Would you have anything like it? 이라고 하시면 이거랑 비슷한 무언가라도 있으실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in stock이 재고. 그렇죠. 그래서 재고에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I'm looking for a white leather one. Would you have anything like it in stock?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t has to be.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특징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m looking for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it has to be. 이래야 돼요 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발음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t has to be a small size.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작은 사이즈를 찾고 있어요 라고 넣어봤고요. 자,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도 같이 덧붙여 보실 수 있겠죠. Since my living room is tiny. 그래서 여러분 small도 좋고요. tiny도 좋아요. 작은, small, tiny. 그리고 also I want it to be. 요게 이제 또 다른 표현이 돼요. 자, 여러분이 뭔가 나는 이런 걸 찾고 있어요. 원하는 특징들 얘기할 때 어떻게 간다고요? I'm looking for 또는 it has to be 또는 I want it to be. 요렇게 여러분이 특징들 나열하시면 돼요. I want it to be quite affordable too. 그렇죠. 나는 약간 좀 좋은 가격이기를 원해요. 라는 표현까지 넣어봤습니다. 저는 3개를 넣어봤고요. 마무리는 이제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걸 찾아주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I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find one for me.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You found a defect in the furniture you purchased. 뭐예요? 구입한 가구에 문제가 생겼대요. Call the store. 이번엔 전화를 하셔야 돼요. And describe the problem to them. 그래서 문제 해결 상황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가능하면 앞에 이제 얘기했던 그 가구를 연결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하고 뭔가 상황적으로 몰입하기도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저는 지금 봤더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문제를 얘기하기보다 왜냐하면 문제를 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또 단어들이 구체적이어질수록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제가 처음 샀을 때 멀쩡했어요. 이런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perfect. 정말 완벽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샀다라는 걸 먼저 밝혀주셔야겠죠. 저는 쇼파를 샀어요. 저는 무언가를 샀어요. 먼저 밝혀주시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멀쩡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문제 발생을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간략하게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 문장 정도 또는 뭐 필요하다면 두 문장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것을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이 마무리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로 문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의 전개를 가셔야 합니다. 자, 시작할 때 어떻게 가요? 전화잖아요. 아까는 뭐였어요? Hi, I'm here to 했죠. 이번엔 전화하죠. Hi, I'm calling to 라고 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뒤에 바로 명사를 넣을 거다. 그럼 to 대신 about을 쓰시면 돼요. Hi, I'm calling about the furniture I purchased. 제가 산 이거에 대해서 전화한 건데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 전화할 때요. 자연스럽게 갈 때 제 톤을 잘 들어보세요. Hi, I'm calling about the furniture I purchased.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시작할 때 Hi, 잠깐 쉬고 I'm calling about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상황 설명하셔야겠죠. 저 지난주에 샀거든요. 라고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지난주, 작년, last를 쓰는 이런 이제 시제들을 좀 좋아해요. 시점들을. 왜냐하면 그래야 문장이 좀 쉽거든요. last week, last year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샀어요. 과거 시제여야겠죠. I bought a white leather sofa from your store last week. 상황 설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It was perfect at first. At first. 처음에는. 그래서 설명하고요. 이런 짤막한 문장 너무 좋아요. 오히려 임팩트 있어요. It was perfect at first. 처음에는 너무 완벽했어요. But, 하지만 하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얘기해 주셔야겠죠. 이때 여러분 바로 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라고 가면 뒤에서 설명할 게 조금 부족해져요. 그래서 저는 But it seems like there is a little problem with it. 약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기 전에 소개해주는 멘트처럼 이런 문장을 넣어주세요. 그러나 약간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가구를 선택했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던 무조건 쓰실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저는 이제 가구 중에 가죽이니까요. It has scratches. 뭔가 스크래치가 났다라는 걸 얘기해 볼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가구들 다 스크래치 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구에도 한번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보세요. It has scratches on its side. 그래서 여기도 저는 이제 좀 짤막한 문장을 넣어봤죠. 그래서 on its side면은 이제 이 옆면에 뭔가 스크래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It's not too noticeable 하면 뭐예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않지만 but it definitely annoys me. 근데 이거 좀 확실히 좀 짜증나긴 해요. 좀 거슬리긴 해요.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앞에 problem이 조금 다르더라도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게까지 눈에 띄진 않지만 저한테는 조금 좀 짜증나요. 좀 거슬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뭐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라는 표현은 Is there anything? 뭔가 있나요? You can do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게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 설명. 처음에는 멀쩡했어. But a little problem 생겼어요. Little problem 이거예요. 별로 noticeable 하진 않지만 annoying 해요. anything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고 마무리 I would appreciate. 그래서 뭔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뭔가 해주세요 하고 나서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I would appreciate it.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마무리는 If you could resolve this issue. Thank you. 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어떤 내용 나왔나요? Tell me about a time. About a time 하는 순간 경험담 묻고 있죠. When you had a problem with a household products. 그렇죠. 여러분이 구매한 가구, 이 전자제품에,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겼던 거에 대해서 경험담을 얘기하래요. Describe the issue. 그리고 how you resolved it.
여기에서는 문제와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 얘기를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는 물론 앞에 소파를 가지고 와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거의 겹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구 관련돼서 여러분이 크게 두 개를 조금 떠올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파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냉장고, 이것도 여러분 얘기해 볼 수 있죠. 사실 고장이 나기도 쉽기도 하고 얘기하기 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fridge, 냉장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프리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프리지를 구매했습니다 라고 마찬가지 상황 설명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 넣을 거냐 하면 처음엔 멀쩡했어요. 똑같이 넣을게요. 근데 앞에서 perfect 사용했죠. 그럼 이거는 조금 다른 fine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fine 했어요 라고 얘기를 시작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그러나 문제 발생. 자, 여러분 냉장고가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좀 따뜻하던데? 하셔도 되죠. 그래서 뭔가 갑자기 웜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해결책도 여러분 얘기하셔야겠죠? 해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구매했어요. 그럼 일단 전화해야죠.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에? 고객센터에 전화했어요 라고 얘기해 볼 건데요. 고객센터는 영어로 Customer Service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Customer Services에 저는 전화를 해서 불만을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이 왔어요 라고 여러분 전문 기사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요. 그것은 technician이라고 여러분이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customer services가 왔고 technician, 전화했고 technician이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단어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갔는데요. 여러분이 다른 프리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microwave 비슷하죠. 대신에 warm 대신에 좀 다른 문제점만 넣어주시면 해결 방식은 뭐 비슷할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답변 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이제 뭔가 경험담, 여러분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 저 그랬던 거 기억나네요. I remember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I remember when I had an issue with my fridge.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연결할 때 작년에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last year 마지막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문장으로 뽑아도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러면 I think it happened this time last year. This time last year. 작년 이맘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죠? 대신에 자연스러운 표현일수록 나의 말하는 것도 내 말투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I think it happened this time last year.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배경 상황 설명 갑니다. I bought a brand new fridge from a specialty store. 그냥 new fridge가 아니라 brand new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전문 스토어, 가게에서 저는 이걸 샀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fine 이렇게 가죠. 물론 it was fine 하셔도 되는데요. 작동을 멀쩡하게 했다 라고 할 때는 it was working fine 이라고 하시면 돼요. For the first week. 그래서 첫 주에는 멀쩡했어요. But, 그러나, 그래서 문제 발생할 때 이런 뭔가 확실하게 반전 포인트를 강조해줄 수 있는 but 너무 중요하죠. It felt like the food in the fridge was getting warmer. 그래서 이 food, 음식이 getting warmer, 점점 더 따뜻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It felt like. So,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했죠. I called the customer services and complain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은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넣어주세요. The services manager was very proficient. 그래서 이걸 이제 다루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Services manager는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Was very proficient. 뭐 하는데? In handling my complaint. 그렇죠. 여러분이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handle complaint라는 표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불평, 불만, 내가 컴플레인한 것을 다루는 거 정말 전문적이시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해결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뭔가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히도 thankfully 이런 표현으로 연결하시면 좋겠어요. They sent me a technician in
just one day. 정말 하루 안에 테크니션을 보내줬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브레인스토밍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는요. 저 결국에는 만족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고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마무리는 결국엔 만족스러웠다. I was very satisfied in the end. in the end.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어휘랑 표현 정리 한번 해볼게요. The thing is 라고 얘기할 때는 문제는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이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걸 얘기할 때 The thing is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it'd be great if 라는 표현은 무엇이라면 좋을 것 같네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뭔가 요청을 하고 나서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이고요. Resolve this issue, 문제를 해결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오픽에서 문제와 해결 이거 좀 많이 등장하잖아요. 표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형태로 볼게요. But it seems like there is a little problem with it. 요거는 강조하지만 발음이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게 훨씬 더 여러분 좋습니다. But it seems like there is a little problem with it. problem with it. 여기에 강조를 여러분 딱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정말 다행히도 하루 안에 뭔가 테크니션을 보내주셨어요. Thankfully 하고 살짝 쉬어주세요. Thankfully, they sent me a technician in just one day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득점 팁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이 고득점을 노린다면요. 시제 실수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제는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는 우리 과거 시제로 얘기하는 거 경험담은 다 아실 건데요. 롤플레이에서도 제가 이거 샀거든요. 뭔가 이제 과거에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과거 시제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익숙하지 않은 의문문 문장 패턴들. 그쵸? 우리가 아무래도 질문을 할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보통은 난 이걸 했고요. 전 이걸 좋아하고요.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의문문 나오잖아요. 요거 여러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소리내서 말 꼭 해주셔야 돼요. 사실 물론 오픽이 전체가 다 말하기 시험이라 당연히 다 소리내서 여러분 따라 하셔야 돼요. 그냥 답변만 눈으로 암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의문문은 특히나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셔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Is there anything you can do about this? 하고 끝에 올려서 얘기하는 이런 의문문 패턴들 꼭 연습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롤플레이 콤보의 문제 해결하기 문제는요. IM, IH 또 AL 등급을 나눠주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팁들 잘 기억해서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의 특강도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달에 봐요. 안녕!